안녕하세요. 어라운드업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도커 기초 강의 내용에서 도커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도커 파일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커 파일은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커 파일을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키워드들을 사용을 해서 빌드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파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커 파일에서 사용되는 주요 인스트럭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스트럭션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키워드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처음에 from이 있습니다. from 키워드는 저희가 from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처음에 베이스가 되는 이미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도커 빌드도 할 수 있지만 뭔가 뼈대가 우선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레이어를 좀 더 겹쳐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주로 이제 from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제로는 리눅스 OS를 베이스로 이제 from 설정을 해갖고 OS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아파치를 설치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이미지로 다시 빌드를 하는 그런 예제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론편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실습편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전 시간에도 다뤘던 HTTPD 아파치 이미지를 가지고 페이지를 한번 바꿔보는 그런 예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자바, 이제 스프링부트나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이미지로 빌드를 할 때에는 프롬에다가 자바 런타임을 설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예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런 개념이구나 정도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실습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제들을 만들어 보시면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런입니다. 런은 이미지를 빌드할 때 사용하는 커맨드들을 이제 설정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빌드하고 만약에 OS를 이제 프롬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런을 하게 되면은 아파치를 설치하고 싶다, 설치된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아파치를 설치하는 커맨드들을 저 런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add입니다. add는 저희가 만드는 이미지에 호스트의 파일이나 폴더를 추가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미지에 복사하려고 하는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도커가 자동으로 그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고 복사를 해줍니다. 이때는 이제 디렉토리에 특정 이제 그런 권한이나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한번 검색해보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카피입니다. 카피는 add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차이점으로는 add 키워드를 사용을 할 때에는 저희가 뭐 컬이라든가 아니면은 wget 같은 이제 그런 것들 사용을 해서 URL을 사용을 해갖고 끌어오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URL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타르 같은 압축 파일을 add하게 되면은 이미지에다가 그걸 압축을 풀어주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데요. 카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작업을 해갖고 URL을 지정하거나 압축 파일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풀어준다든가 이제 그런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expose입니다. expose는 이미지가 통신에 사용할 포트를 지정을 할 때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아파치 같은 경우에는 뭐 80 포트를 사용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은 env입니다. env는 환경 변수의 줄임말이죠. 환경 변수를 지정할 때 사용되고요. 여기서 설정한 변수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name 아니면은 뭐 달러하고 중괄호를 씌운 형태로 해서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여기 보이는 이런 문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별도의 추가 설정을 더 할 수가 있는데요. 달러에 이제 중괄호를 씌우고 나서 여기 변수 이름을 넣음으로 이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콜론과 하이픈을 붙여놓고 뒤에다가 하나 더 붙여지게 되면은 만약에 env를 통해서 name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else라고 하는 것을 대신 사용하겠다, 이런 else if 느낌으로 문법이 제공이 되니까 저것도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cmd입니다. 도커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미지가 아니죠. 지금 이미지 빌드 하는 건데 이거는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 실행할 커맨드를 지정하는 겁니다. 런과 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요. cmd는 도커 이미지를 빌드할 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를 시작할 때 실행된다는 것,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엔트리 포인트인데요. 이것도 CMD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커 이미지가 실행될 때 사용되는 기본 커맨드들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CMD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명령어를 바꿀 수가 있는데, 엔트리 포인트는 거의 이제 베이스로 깔리는 그런 기본 커맨드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워크 디렉토리입니다. 워크 di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run이라든가 cmd, 엔트리 포인트 등의 그런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스트럭션들을 이제 사용을 할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커맨드 형식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맨드가 어디서 실행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작업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는 그런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커 파일을 작성할 때는 work dir 저 키워드를 사용해서 지정을 해줄 수 있지만, 그냥 도커 빌드를 할 때 W 옵션으로 오버라이딩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볼륨입니다. 볼륨은 이제 퍼시스턴스 데이터를 저장할 경로를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호스트의 디렉토리를 도커 컨테이너에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휘발성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그런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흔히 저희가 이런 도커 이미지,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사용을 할 때에는 그때그때 쓰고 버리고 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도 MySQL이라든가 MariaDB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테스트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실 거기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유지를 하고 싶다, 뭔가 이제 더미 데이터들을 갖고 싶다 이럴 때에는 볼륨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로를 호스트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저희가 이 컨테이너를 날리고 다시 만들어도 그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또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사용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쉘이나 레이블, 유저, 아규먼트, 스탑 시그널, 헬스 체크 같은 이런 여러 옵션들이 더 있는데요. 사실 많이 사용되진 않아서 이번에는 좀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자, 이렇게 앞에서 배운 그런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저희는 도커 파일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커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커 빌드라고 하는 커맨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형식을 따릅니다. 자, 도커 띄고 빌드, 그 다음에 옵션을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커 파일이 존재하는 디렉토리를 명시를 해주면 되는데요. 아래의 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도커 빌드 한 다음에 t라는 옵션을 붙여서 테스트라고 넣어놨는데요. 이러면은 이미지의 이름이 테스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있습니다. 여기 한 칸 스페이스가 있고 점이 있는데, 이게 도커 파일이 위치한 경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커맨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도커 파일을 읽어드려서 이미지를 거기에 맞게끔 빌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도커 데스크탑이나 아니면은 도커 이미지 ls 뭐 이런 것들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빌드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생성된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실습을 했었던 도커런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만든 이 빌드된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도커런 한 다음에 네임, 컨테이너 이름 붙여주는 거죠. 테스트 앱 하고 p 8080으로 포트를 열어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테스트, 여기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요. 여기에 테스트를 그대로 넣어주면은 이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실행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커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도커 파일을 직접 보여드리지 않아서 어떤 느낌이지 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실습편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도 너무 간단해가지고 사실 큰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실습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